돼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힘이 될게요. 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날씨가 쌀쌀하다 못해 추워지려고 합니다. 암 환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달인 11월이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암치료, 근육이 좌우한다입니다. 근육이 탄탄해야 건강하고 암치료도 편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암 환자분들은 이것을 잘 알면서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항암제 치료입니다. 항암제 치료는 희망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은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 고통은 부작용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 치료를 좌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제가 준비한 진단은 근육 감소가 암 치료의 실패이다입니다. 너무 과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의 사망 원인의 20에서 5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악액질입니다. 악액질은 근감소증이 심해서 생기는 암 환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럼 먼저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감소증이란 어떤 이유에서든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은 물론 각종 신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 활동이 원활치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여러 질병 및 장애에 이르고 사망 위험을 높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과 일본 정부에서는 이미 근감소증의 질병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으며 WHO에서도 지난 2016년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근감소증의 위험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도 근감소증을 단순한 현상이 아닌 질병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암 환자에게 상과 사의 갈림길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암 환자의 팔, 다리 근육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생명의 위험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근육이라 하면 팔뚝, 복근, 허벅지 근육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전신이 다 근육으로 덮여 있고 몸 곳곳에서 수많은 역할을 하며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면서 동시에 골격을 붙들어 자세와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루 일과를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눈꺼풀이 들어 올리는 것부터 근육의 역할이 시작돼 일어나 걷고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업무를 보는 등 우리가 하는 모든 동작에는 몸 곳곳의 근육이 사용됩니다. 또한 근육은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 장기의 움직임에도 도움을 주며 무엇보다 혈당을 낮추는 가장 큰 기관으로서 에너지인 혈당을 저장해다 내놓은 저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암 환자가 항암제 치료를 받을 때 기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없다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걷지도 못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꼴입니다. 실제로 진료를 보면 10명 중 8명은 근육 감소가 있고 그중 2명은 심각한 근육 감소, 즉 악액질로 인해 암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암이 진행되어서이기도 하지만 항암제의 독성으로 인한 섭취 불균형과 다양한 이유로 인해 몸무게가 많이 줄어들어서도 생깁니다. 암이 진행돼서 근육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해 근육이 빠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체중 감소, 근력 저하로 인해 항암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환자에게 근감소증이 생기면 정확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근감소증이 있으면 관절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뼈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관절염과 근감소증을 방치할 경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우울증, 골절, 낙상, 나아가 사망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감소증이 기초대사량을 줄게 만들다 보니 복부에 내장 지방이 끼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발생 위험이 커져서 심장병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76%나 높았습니다. 세 번째, 근육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도 높이고 이 과정에서 염증을 만들어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혈관까지 망가뜨리면서 귀로 가는 혈관에도 영향을 미쳐 심할 경우 난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체 근육량이 줄어들수록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생성 물질이 줄어 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암 환자에게 특히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바로 삼킴장애입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삼킴장애가 생길 위험도 약 2.7배나 높다고 합니다. 몸의 전반적인 근육이 줄어들면 혀나 음식을 씹는 저작 근육, 식도의 근육량도 줄어들어 음식을 삼키는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양 불균형, 탈수, 흡임성 폐렴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 아산병원 자료에 의하면 같은 암 환자라도 근감소증을 앓는 환자가 일반 환자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위험에 대비해 근감소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감소증의 위험과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감소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